과연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면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까요? 강력한 처벌만이 학교폭력의 답이라는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흔히 가해 학생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간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처벌보다 교육적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강력한 처벌이 왜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은지,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공감 능력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감 교육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는 학교폭력을 관계적 문제로 보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2019년 9월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와 보도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회복시킬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공영방송인 CBS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학생들과 교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층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 언론도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더 많이 연루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문학작품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탐색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학작품은 서사적 공감을 불어일으켜 학생들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간단한 동화책 읽기나 일상 속 작은 상황을 통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화책을 읽고 캐릭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의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조력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급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